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유익한 투자병법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시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띄었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표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 전환했고 결국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드디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 큰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직전에 금융투자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결국 하락 전환을 했고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68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2% 넘게 오르면서 51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IT와 반도체, 2차 전지주 쉬어갔고요. 제약 바이오주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단키트와 백신주들 급등세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간 부진했었던 항공주와 금융주, 화장품주까지 정부의 긴급 재정 정책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엇갈린 모습을 보였던 오늘 시장인데요.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코스피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전환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뿐만이 아니라 이 외인과 기관들이 모두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실망감이 좀 커지는 증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증시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좀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이번 주 내내 올라가지는 못하고 수요일까지 이제 상승, 실제로 오늘 장 초반까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올라가 주는구나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증시를 떨어뜨리면서 생각보다 좀 빨리 증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앞당겨졌어요. 증시가 무너지는 시점이.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야 V자 반등 보여주면서 그대로 이제 들어 올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려주면서 하방으로 이제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좀 알려드렸을 때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증시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해보겠다, 뭔가를 좀 진행을 해서 수익을 좀 내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기본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앞으로 증시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잘 때 좀 편안히 자고 실제로 매매를 할 때도 이제 속 끓이는 매매가 아니라 좀 안정감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매매하는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이 투자 철학이라는 게 간단하게 난 이런 매매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대박이 나고 싶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에 이제 신규 계좌 개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주식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 돈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돌풍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는가가 저는 다소 좀 걱정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누구나가 이제 다 대박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모두 가지고 계세요. 난 주식으로 대박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주식으로 대박 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재테크로 돈을 벌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만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도박 같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테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행동은 도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테크가 아니라. 왜 그러냐?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물론 증시나 시황 최근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지만 이러한 매매 방식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이 매매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앵커님 혹시 어제 방송 끝나고 뭐 하셨나요? 집에 갔죠. 아, 집에 가셨나요? 네. 혹시 어제 이제 제 방송을 안 들으셨겠지만 못 들었습니다. 아, 좀 네.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네, 못 들으셨겠지만 네. 오늘은 좀 오셔가지고 예. 시청을 해보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네.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앵커님을 위해서도 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알짜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내일은 이제 불금을 즐기시고 오늘까지는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기술적 반등의 효과가 좀 빨리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주식 명언 들어볼까요? 네. 주식 명언, 저희 항상 이제 명언을 뭘 준비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게 우리 앵커님도 평소에 이제 명언 아시는 거 많으면은 저한테 몇 개 좀 귀뜸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알겠습니다. 사용을 하게. 이 매일매일 이게 명언을 좀 생각을 해보려니까 또 이제 현재 제가 준비해온 강의라든지 거기에 맞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식 명언은 이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의 주식 명언입니다. 이 명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 불안한 예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증시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나 아직 베팅 못했는데? 나 지금 베팅했는데 증시가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아요. 왜 항상 그럴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왜 항상 내가 투자하면 그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정말 불가사의하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최고점에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추세를 볼 줄 알아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투자하셔야 성공 투자로 가는 발걸음이 그리고 그 계단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와, 이 정도면 정말 큰 기회다. 이 종목 진짜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잃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현금 관리라고 말씀드렸고 솔직히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 뭐 솔직히 펀드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바꿔 말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이니까 뭐 월세 주고 전세 주고 이런 게 되니까 사실상 이제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느리게 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조금만 증시를 볼 줄 알게 되면 주식 투자가 훨씬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를 최대치로 이제 관리하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증시랑 주가입니다. 증시 떨어지는 리스크, 주가 떨어지는 리스크. 이 두 개만 관리하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주식은. 근데 이걸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되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정말 간단하게 이 주가가 떨어지는 위험성, 그리고 증시가 떨어지는 위험성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예상하는 현금. 현금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 관리를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요. 기준이 잡혀있질 않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참여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상 현금 관리가 가장 편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서 고액 투자자 여러분들도 손실을 많이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고액 투자자라고 하면 주식을 통해서 저는 손실이 웬만하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관리가 되고, 소액 투자자분들은 좀 공격적인 매매하다가 잃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고액 투자자분들은 안정적으로 해도 저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는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 현금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금 적은 분들도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시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증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올라가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표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증시가 더 떨어지는 건지 오늘도 저랑 같이 함께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증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 어리버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리버리 하다라는 게 아니라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 오면 낯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천천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음식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급하게 매매하시면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매매해도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제 방송 보시면서 꾸준히 실력을 늘려가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왜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가 않은 걸까요?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항상 최악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즉 현금 관리 기준을 잘 잡고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첨보입니다. 어제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향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 그토록 말씀하셨던 2차 전지 관련한 대장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첨보였네요. 예, 솔직히 네네. 저는 대장주까지는 아니고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대주. 예, 사실상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 삼성 SDI가 더 적합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증시가 만약에 반등 주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조금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삼성 SDI는 솔직히 2차 전지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너무 뻔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본다면 첨보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첨보라는 기업, 지금 증시 떨어지면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좀 상승 보여준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주가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첨보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셨던 간에, 어떤 기업의 주주분들이시던 간에 최근에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식이라는 건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기업에만 투자하시고 시간에 투자하지를 않으세요. 그럼 전문가님, 시간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 기업을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두고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여러분들이 첨보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셔도 이러한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색깔이 탁하니까 불길하게 또 파란색이니까 저는 밝고 화사한 노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 동그라미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하겠다라는 건 단기 스윙 이런 매매를 노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단타를 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왕 첨보를 통해서 큰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처음에 1차 매수를 들어갔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첨보라는 기업이 너무 좋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첨보가 너무 좋네. 신규 상장주고 증시도 뭐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나중에 증시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너무 좋은 기업이다. 분석해 보니까 지금 가격대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해서 샀어요.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샀어요. 차트도 이쁘죠? 딱 무너지다가 딱 반등 주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로 탁 올라와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여기서 주가가 무너지면 대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수를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완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를 들어간 그 지점부터 차근차근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한 달, 두 달, 한 두 달 있다가 또 매수가 주면은 매수하고 또 두 달 있다가 매수가를 주면 매수하고 또 두 달 있다가 주가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올라갔다. 그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스탑. 지금까지 매수한 비중만 가지고 올라가면 쭉쭉쭉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한 가격대가 7만 원 아래로 사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차분히 샀어. 한 달 동안. 그럼 비중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달 매수하고 또 매수할 가격이 있어야 돼요. 두 달 있다가 또 한 번 매수할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들어가요. 한 번에.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분할 매수, 분산 투자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투자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투자금 1억이신 분들이 5천만 원을 그냥 확 갖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7만 원 아래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만하시면 돼요. 기다려야죠.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투자금을 조금밖에 못 넣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는데 난 뭐 한 50만 원밖에 못 넣었는데 주가 올라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대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50만 원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매수 타이밍 또 줬으니까 또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뭐 더 떨어진다. 더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첨보라는 기업을 어디까지 보냐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첨보는 좀 길게 봐요. 첨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이런 섹터를.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미래 산업이잖아요. 기술의 발전이고. 우리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란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산업이 과연 앞으로 퇴보를 할 것이냐, 성장을 할 것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산업이 될 것이냐.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라 산업 뭐 전반적인 실제로 삶의 질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전기차가 개발이 됐고 네. 또 뭐 폴더블 폰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폴더블 폰이라는 이 산업이 침체돼서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성장하겠죠. 전기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성장할 건데 지금 과연 전기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발 단계라고 봤을 때. 저는 뭐 그걸 만약에 1에서 5단계라고 따진다면 네. 한 2단계 정도가 아닐까. 2단계 정도? 네. 그렇죠. 뭐 2단계 정도면 초입 부분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차를 끌고 밖에 나가면 길가에 이제 친환경차, 굳이 전기차가 아니어도 수소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뭐 오케이 거기까지
과연 몇 대나 돌아다니는가. 우리가 100대를 자동차를 밖에서 봤다면 과연 몇 대 정도 친환경차를 발견할 수 있는가. 평소에 몇 대 정도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뭐 포함한다면 100대 정도에서 한 30대요? 30대 정도. 네. 여기서 만약에 순수 전기차나 뭐 이제 수소차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10대. 10대도 안 되겠죠, 사실상. 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어요, 전기차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인심을 주셔가지고 10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대 볼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 수소차 돌아다니는 거를.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안해야 될 상황일까요? 더 찍어야 될 상황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회죠. 지금 10년 만에 오는 증시 낙폭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낙폭은 쉽게 오지 않아요. 이 1997년에서 8년도 IMF 시절, 그때 저도 참 어렸는데 저희 가정 형편도 정말 어려워서 제가 할머니 댁에서 자란 기억이 있어요. 돈 벌기 힘든 시절이고,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많은 집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어려운 시절이니까. IMF고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이게 10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게 2018년도에 또 터졌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금융위기가 오죠. 2018년부터 금융위기 터지면서 19년도, 2020년 지금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어요. 10년에 한 번 나오는 낙폭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IMF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돈 많은 사람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대표적으로 IMF 때 돈 번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2008년 때 돈 많이 번 사람 누구 있죠?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똑똑한 사람은 금융위기 때 돈 법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지금은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해서 무너졌다면, 현금 관리를 좀 더 잘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첨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에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셨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매집을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기간을 두고 매수하셔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스무스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맨날 그냥 일하면서 이거 HTS 보시지 마시고 MTS 보지 마시고, 투자는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단타할 때도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급하게 하면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라는 거, 차분히 투자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첨보 지금 현재 구간부터 차분히 모아 나간다면, 증시 더 떨어져서 주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차분히 모아 나가셔서 향후 증시 반등 줄 때 수익을 크게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첨보, 미래산업 관련한 종목으로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만약 분할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찾아온다면 비중 추가도 가능하겠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지고 가자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전문가님, 호텔신라 지금 7만 원대이던데 네. 지금은 슬금슬금, 그리고 6만 원대에서는 공격적인 대응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다 많이 외울 것 강조해가지고 같아요. 외우셨네, 네, 벌써. 네. 그렇죠? 호텔신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우리 이제 앵커님도 외우신 것 같고, 제가 저번에 좀 우스갯소리로 모텔신라 됐다 이렇게 좀 얘기했었는데, 저는 호텔신라 좋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거지, 진짜 그러게 기업의 품질이 낮았다면 제가 이런 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회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뢰가 가는 기업이잖아요. 메인 밸류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호텔신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살면서? 뭐 가보진 않았어도 그래도 대부분 아시진 않을 거예요. 저도 신라 호텔 안 가봤어요. 네, 저는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신라 호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봤다 안 가봤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알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명한 기업이라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다라는 기업이죠. 대기업이 됐다라는 것 자체도 여기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대기업이라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창출해내고 당기순이익 역시 견고하게 이제 벌어들이면서 회사를 계속해서 성장시킨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과거에 뭐 한알령이라든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좀 타격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충분히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진 주가를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 실적 역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호텔신라라는 차트를 보았을 때 과거 차트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정말 쭉 성장을 해왔는데 대기업이라면 2009년, 10년 꾸준하게 뭐 계속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2014년도, 2015년도가 피크였습니다. 왜 피크였냐? 2014년도, 15년도가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시기였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렇죠. 14년도, 15년도는 어떤 시기죠? 중국 소비주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때죠.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중국 소비주 말고 찍을 게 없었어요. 거의 그냥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아마 이제 중국 관련주들 많이 보셨을 거고 거기에서 면세라든지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관련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호텔신라였고 14년도, 15년도 정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한알령, 사드 보복 등으로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으면서 주가가 흔들렸었어요. 2016년도, 17년도 주가가 무너졌고 2018년도까지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증시 타격이 한 번 또 있었죠. 하지만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고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해줬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격대에서 8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호텔신라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10만 원 위로 올라갈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6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공격적인 베팅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발 담그는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은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다음 주 증시 낙폭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6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담아보면 안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 솔직히 이제 대기업에 투자해서 이런 수익률 기대하기 힘들지만 증시가 증시이니만큼 큰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호텔신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 명심하시면서 냉철하게 안정적으로 분할로 차분하게 모아나가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호텔신라 모텔이 아닌 호텔처럼 품질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최고급 호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무료 방송에서 현금을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사실 이제 현금 관리하는 방법은 어제도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강의를 재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그거는 알려드리고 네.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찍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음 주가 정말 결전의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액션을 취할 때가 왔다. 제가 3월 첫째 주에 여기 이데일리 복귀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 어플 싹 다 지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주식 어플 그거 다시 깔 시점, 다시 다운받을 시점 알려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얼른 와이파이 터지는 데 가셔가지고 주식 어플 다시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셔야 될 때고 배팅을 시작하셔야 될 때예요. 제가 오늘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어느 시점, 바로 다음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수령이 될 거고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현금 관리하는 거 살짝 얘기하고 다시 한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짜나가야 되는지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2차 전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벌써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다 눈치챘을 것 같은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뻔히 아는 그런 내용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이래서 2차 전지 산업을 지금 찍어야 되는구나를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친구라는 마음가짐으로, 제 부모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세하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모두 오셔가지고 무료로 이제 하는 공개 방송이니까 천천히,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결전의 배팅을 위한 그 전략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인님, 오늘은 다음 주 추가 하락을 위한 대비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일단 증시가 떨어진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증시 낙폭이 추가로 떨어진다면 지금 종목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강의, 제가 자리를 옮겨서 진행할 건데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현재 종목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부터 베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 너무 천천히 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어지는 강의 바로 또 진행하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어요. 빠듯하게 조금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요. 바로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서 강의를 이어갈 텐데 지금 현재 증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는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증시가 올라가기 전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시가 지금 눈속임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올라갔죠.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제가 이번 주까지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마감할 때 다가오면서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내일 정도부터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왜냐하면 또 이제 금요일에 많이 이제 증시가 한 주 동안 이제 움직이다가 전환 국면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조금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 장 끝날 때쯤부터 해서 증시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상 증시의 눈속임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상 운 좋게도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3월 초부터 이제 증시를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예측을 못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증시를 다 맞춰버리니까 좀 민망해요, 이게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니 전문가님 그거 못 맞추는 게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맞추시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운이 좋게도 제가 예상한 대로 증시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운 좋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시가 이번 주에 제가 떨어질 거라 말씀드렸는데 다가오는 최종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목요일 차트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목요일이고요. 이건 어제 수요일 차트, 이거는 이제 화요일 차트입니다.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낙폭을 보여주고 월요일, 화요일 올라가 주더니 수요일 날 갭상승, 그 다음에 목요일 날까지도 지금 뭐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장 끝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4거래일 연속 증시가 올라가 주지 실제로 뭐 여기서 장마감만 해줬으면 정말 뭐 엑설런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막판에 이제 미끄러지면서 내일부터 증시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조금 빨리 왔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종목 보유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증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이번 주 증시 반등 나오면 내가 자신 없는 종목. 솔직히 증시 올라가도 이 기업 제대로 많이 올라갈지 불확실하다. 나 이 기업 오래 가져가서 수익 날 자신 없다. 그런 기업들은 빨리빨리 최소한 절반에서 뭐 30% 정도라도 비중을 좀 덜어내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물론 증시가 여기서 계속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증시가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증시 시나리오가 가고 있지만 증시가 제가 다음 주에 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다음 주 그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는 척 했다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그나마 비중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증시 낙폭이 다시 나오게 되고 더 깊은 낙폭을 보여주면 만약에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이때 뭐 절반이 됐든 70%가 됐든 물려있던 종목 현금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니면 익절을 하든지. 근데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정말 내가 미래에 믿고 투자해가지고 홀딩해가지고 수익 낼 자신이 있다. 그런 산업,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더 찍으시면 돼요. 이런 증시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은 나 더 찍을 돈이 없으면 그냥 홀딩이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불안한 기업이에요. 나 솔직히 자신 없다 하는 거는 비중 조금이라도 덜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주가 무너지면 진짜 막 손발 떨리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세요. 지금 증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고 이번에 적어도 내일 금요일 날 증시 조금이라도 반등 주든지 내일 거래 이제 장 개시되면 불안한 종목 조금이라도 비중 더 쉬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올라가면 뭐 땡큐고요. 그거는. 떨어지면 이때 조금이라도 비중 덜어낸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느냐. 짧게는 그 노란색 선이 20선이거든요. 20선을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중심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일봉상 중심선이, 이게 지금 일봉상 차트예요. 이 차트가. 일봉상 20선, 이 중심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증시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심선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낙폭. 최소한 증시가 최소한도로 안정 국면을 맞이했다라는 걸 보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이 20선을 돌파하고 조정 나와가지고 여기 받친 다음에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 이때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안정적인 자리. 비록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더 좋은 자리, 더 할인된 가격에서 살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사면 더 할인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단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내가 중기적으로 종목을 투자할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건데
중장기적으로 증시가 우상향하는 거를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좀 길게 보셔야죠. 여기 아니고 넘어갔네요. 이거는 이제 주봉상 차트인데요. 주봉상 차트에서 이제 일목균형표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게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 이 전환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이거 일목균형표 강의해드린다 해놓고 어제 안 해드렸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거 강의해드린다고 해놓고 제가 안 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어젯밤에 온라인 강의 방송 참여하신 투자자분들 왜 이거 아무도 강의해달라고 물어보질 않았대? 저는 이제 또 하다 보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전문가님 이거 강의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래야지. 일목균형표 해주세요 이래야지. 오늘 공개방송 참여해서는 이거 강의해달라고 꼭 물어보세요.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이거 오늘 꼭 해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해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에서 이거 해달라고 오늘 오자마자 말씀을 하세요. 이거 먼저 해달라고.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 이거 먼저 해달라 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준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와야 되고 여기서 안착하고 구름대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구름대 돌파.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국면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솔직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 기준선과 전환선이 자리를 잡는 것까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준선이 자리 잡는다는 거는 기준선이 상방 추세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전환선 빨간색 선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공략을 해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제가 증시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신용융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우리나라도 0%대 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정말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에서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한국판 양적 완화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어요. 미국이 이번에 양적 완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양적 완화하는 거랑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고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향후 우리나라 앞으로의 이제 증시를 예측해 보았을 때 이 양적 완화가 주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증시가 앞으로 한 번의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방으로. 그리고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 신용융자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8조 1,000억이었어요. 지금 일주일 만에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6조 4천억으로 벌써 1조 얼마인가요? 1조 7천억 정도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가벼워졌고 폭발적으로 급등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고, 환율은 오늘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계속 매도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요거를 좀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바로 다음 주 증시가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이번에 마지막 랠리, 저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어떻게 수익으로 이끌어내야 될지 오늘 공개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좋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향후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진 온라인 강의에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들어서 부쩍 이제 제 친구 놈이 주식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주식을 물어봐요. 이거 야, 증시 이거 좋은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기회가 맞냐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놈 별명이 말인데, 우리 마라 이 온라인 공개 방송 와가지고 얘기해 줄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들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좀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증시 낙폭 물론 예상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예상하시고,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건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는 MLCC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와 묶어서 볼 수 있는 산업인데, 바로 이 MLCC 핵심 대장주,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2위를 달리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MLCC를 이끌 핵심 산업에 대한 수혜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기업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베팅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일목균형표 먼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님을 비롯해서 향후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말을 타고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꼭 우산 챙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